법무사시험 1차 민법 핵심 정리 4.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종교단체의 의사결정, 교인에 대한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그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일반 공중에 통행이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 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1. 손해배상 또는 2.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것. 이외에 3.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법률행위의 목적. 단독행위는 일반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이다.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증여는 계약이다.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의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 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 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특히 금지 규정이 이른바 공법에 속하는 것인 경우에는 금지 규정이 그러한 입법자의 침묵 또는 법훈결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영역에까지 그 효력을 미쳐서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구부동산 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물론 위와 같은 금지 규정 위반 행위에 의해 얻은 중개 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투기적 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구부동산 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 대상인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활용도 또한 높은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 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관한 이와 같은 규정들은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중개업자에게 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이다. 이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은 바,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약정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 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으로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중개수수료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행을 구하는 급부의 내용을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부를 가감하였다 하더라도 그 급부의 이행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무효인 약정으로 인하여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되는 문제만 남게 된다.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의 능력. 1. 권리 능력의 시기. 1. 태아. 사인증여의 경우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판례는 비록 사인증여가 아닌 생전증여에 관한 사안이지만 1태아에 대한 증여도 계약이므로 태아의 수증행위가 필요하다는 점, 이 정지조건설의 입장에서는 태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는 점, 3. 따라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논거로 태아의 수증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사인증여나 증여는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민법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태아의 권리 능력을 다른 경우에 유추 적용한 예가 없으므로 사인증여나 생전증여의 경우에는 민법 제106조 및 제1000조 제3항을 유추 적용하여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태아의 권리 능력 취득 시기. 판례는 태아가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설사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으니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출생 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의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해석해 준다고 보아준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정지조건설의 입장이다. 3. 갑은 늙어 본인 외로 병이 포태되었고 갑이 사망하고 X부동산이 있는 경우 태아인 병에게는 상속에 관한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는가? 1. 상속권리 행사 요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있어야 하며 상속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상속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능력이 있어야 하고 상속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상속순위가 있어야 한다. 이소율.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인으로서의 태아는 상속결격 사유는 없으나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상속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경우이나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인 상태에서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아직 상속능력이 없고 태아는 인지청구권이 없어 병이 갑이 친생자로 인정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태아인 상태에서는 상속에 관하여 인정되는 권리가 없다. 태아는 손해배상 이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는 유증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부는 포태 중인 자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다.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지만 태아에게는 인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태아는 부에 대하여 인지청구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권리 능력의 종기. 사망, 동시사망, 인정사망. 1.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30조.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생기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자가 모두 상속을 받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동시사망의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반대사실의 증거, 즉 본증을 제출해야 한다. 증여 책임의 전환. 추정이 번복되면 상속회복 청구의 문제가 발생한다. 2인 이상이 동일하지 않은 의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통설은 사망 시기의 증명이 곤란하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제30조를 유추 적용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투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인 이상이 동일하지 않은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통설은 사망 시기의 증명이 곤란하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제30조를 유추 적용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 인정 사망. 수재, 화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의해 가족관 게드노프의 사망의 기재 시의 사망을 인정하는 제도. 3.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 1. 의사능력.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바, 특히 어떤 법률의 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무능력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정되는 것으로서 피성년후 경계시 또는 피한정후 경계시의 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일치하지 않는다.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특정의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에도 모두 무효이다. 1.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증명책임. 판례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의사능력의 흠결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보며, 이때 부당이득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의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의사무능력자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의사무능력자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 절차에서 자신이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배당 이의를 할 수 있다.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금전소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용 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등은 위 배당 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응 한편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그 근저당권의 기한 임의 경매 절차의 배당 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락인으로 하여금 위 임의 경매 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그 후 그 경매 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환의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경락인을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배당 절차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 이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의사무능력자가 사실상의 후견인의 보조를 받아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특별대리인이 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의사무능력자가 사실상의 후견인이었던 아버지의 보조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의사무능력자의 여동생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 이러한 무효 주장이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사무능력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내 이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그러므로 의사 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금전 소비대차 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무효이다. 이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에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 범위를 현존 이익에 한정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 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대회사무능력자 측의 입증 책임이 있다. 3. 의사무능력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한 사안에서 대출로서 받은 이익이 위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형태로 현존하므로 금융기관은 대출 거래 약정 등의 무효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서 위 대출금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더라도 현존 이익인 위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